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기쁘고 또 환영합니다. 저는 정신건강 의학과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강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교실에 또 이제 수련 과정이라든지 저희 교실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반적인 걸 드리고 저희 또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는 3년차 우리 김태환 선생님이 오늘 교육 과정이나 실질적인 정신과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힘든 일들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발표에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전통이 있는 우리 세브란스의 정신과 교실도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련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 의국 여러분 들어오시면 의국 선배일 텐데 김지용 선생이 어쩌다 정신과 의사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아마 여기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도 많이 와 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에 우리가 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다 보니가 실제로는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서의 그 과정들의 많은 결정들이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지용 선생이 쓴 책에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본인도 어쩌다 하게 됐는데 뭔가 밝혀지는 부분 그런 게 재미있어 보였다. 진단이 참 복잡했지만 뭔가 다른 여러 가지의 발병 원인, 증상 이런 모든 다른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들이 흥미로웠다. 질병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인생을 더 넓게 바라봐야 하는 학문인 것 같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쓰여 있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나가면서 질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소개가 있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을 졸업하고 지금 여러 방송에서 활동하면서 이 정신과의 문턱을 낮추는 데 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제 선배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한 인간의 질병이 아닌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정신과에서의 그 질환을 공부하는 것은 질환 자체의 치료 과정도 중요하면서 또 그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치유하게 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아주 뜻깊은 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의학에서 가장 홀리스틱한 걸 추구하고 있는 학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부하고 또 경험하면서 저도 그렇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나면 참여의 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건 질환을 떠나서 오늘 우리 하루에서도 마음의 변화, 스트레스 이런 게 다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드라마의 많은 소재가 되기도 하고, 또 드라마의 컨설트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 사고들이 정신적인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관여하거나 참여하거나 또는 도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교실에 청근아 교수님 여러 이제 사회 참여를 하고 계신데 또 자폐증의 전문가로서 또 사회적인 여러 일들에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또 책도 쓰시고 이제 그러시고, 또 여기 강남 세브란스의 과장님이신 석종호 선생님이신데 우리 이태원 참사라든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사회에 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또 정신과 의사가 참여하고 도울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저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가로서는 우리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해바라기 센터에서 일하셨던 송동호 교수님이 성폭력에 대해서 예방하는 적극적인 일들을 또 하셨고, 지금 교실에 신희진 선생님은 정치적으로도 참여하시면서 사회의 여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의학교육
정신과학을 하시는 정신과 의사이신 전우택 교수님은 한반도 이 북한 문제, 난민 문제 이런 거에 또 적극 참여하는 사회적 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선배이기도 한 이충원 KBS 기자님은 방송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을 펼쳐주시는 여러분들의 선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정신과 의사들은 사회적으로 그 전문성을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국민 엄마라고도 불리는 우리 오은영 선생님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각 개개인의 삶에, 또 가정에, 훈육에,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정신과 의사의 한마디가 세상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또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도 여러 영향력을 이제 보여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성장해 나가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정신과는 병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신과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이 있다 보니 그 세부 전공 또한 다양하고 각자의 흥미있는 분야를 또 펼쳐나갈 수 있고, 제가 점점점이라고 표시한 건 점점 더 정신과 의사가 참여할 필드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 또한 계속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쓴 부분은 우리 교실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자기의 관심사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또 그 관심 분야는 먼저 정신과 선택한 다음에 자기의 서브 스페셜티를 선택할 때 그만큼 내 삶에도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는 이제 것이어야 되겠죠. 저희 교실이 추구하는 이제 방향성을 잠깐 설명드릴 건데, 사실 저희 교실의 수련 과정은 다른 병원의 정신과보다는 힘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공의들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힘든 쪽으로는 또 할 말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려고 정신과를 한다면 저희 교실의 정신과 수련 과정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 의미가 있는 전문가가 많겠지만, 특히 저희는 유능한 임상가이자 리더를 키우는 교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정신과 전문가, 또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봉사하는 정신과 전문가, 그런 리더십을 가진 정신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프로페셔널 엑설런시, 그다음에 뭐 리더십, 그다음에 진실되고 책임감 있게 협력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저기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실은 규모가 세계센터 로테이션과 함께, 세계센터는 신촌, 강남, 일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용인세브란스의 정신과의 유능한 스태프들이 수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현황은 이런데, TO는 신촌 셋, 강남 하나, 일산 둘, 총 6이 되고, 풀 로테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TO인가에는 수련에 전혀 상관이 없고, 각자는 완전히 그건 똑같이 일어나는 수련 과정이기 때문에 TO의 소속은 저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각 교실에서 이렇게 참여해서 큰 규모의 일원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렇게 신촌의 안석균 주임 교수님, 그리고 신촌 과장님을, 여기 나오고 계신 안석균 교수님을 필두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안병원, 의학교육 등이 있는데,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저희는 환자군이, 신촌이 중증 환자 또는 다양한 신체적 컨디션을 가진 환자뿐만 아니라 여러 성폭력과 관련된 센터와도 연계되어 있고 치매 센터와도 연계돼서 다양한 분야를 이제 하고 있어서 임상적 경험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연구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다리는 많이 아파요. 컨설트 보다 보면 온 데를 다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련하고는 좀 다르게 이동 거리도 많고 다양한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강남 로테이션에서는, 강남은 특히 이제 디지털 치료라든지 VR 등을 포함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도전하고 치료에 응용하는 것들을 같이 하면서 임상과 연구가 같이 함께 또 발전하고 있고, 일산은 표준 의료 선도기관인 동시에 여기에는 아주 저희가 환경적으로 보호병동이 잘 세팅이 되어 있어서 많은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바이오 사이코 소셜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또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센터들 소개와 함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의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의국원들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또 여기에 우리 김태환 선생님이 이어서 의국 생활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희 과에서 어떤 수련을 받고 있고 무엇을 배우고 전공의로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각 센터별로 전공의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이러한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다른 센터 전공의 선생님들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신과 전공의 성다원 김지현입니다. 이곳은 정신과 메인 병동이 43A 병동입니다. 이곳은 보호병동이고 대부분의 정신과 환자분들이 안에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주로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서 자타에 입원하는 높은 분들이 입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쪽에서 병동 회진과 디스커션이 안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정신과의 또 다른 메인 병동 43B 병동입니다. 아까 보신 폐쇄 병동과는 다르게 개방 병동이고 원내 통첩이 자유로운 일반 병동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주로 정신과적 응급 증상이 조절되어 자타의 명상이 해소된 분들이 입원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공의 최민재라고 합니다. 2년차 때는 1년차와 마찬가지로 입원 환자를 보는 일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정신병리가 복잡한 성격 특성이 반영된 환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노인 환자들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타과에서 의뢰되는 환자를 보는 등의 자문 업무 또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공의 수다월입니다. 3~4년차로 연차가 올라가게 되면 전연차 선생님들 슈퍼비전 진행도 하고 매래도 보고 인지 행동 치료도 진행하고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도 진행하면서 전문 선생님께 슈퍼비전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사들을 찾아서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강남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국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주로 생활을 하게 되고 당직 근무도 여기서 하면서 잠도 좀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국은 연차별로 한 명씩 파견을 와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주로 전연차 전공의들은 병동에 있는 환자들 매니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직 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공부도 하면서 고년차 선생님들 슈퍼비전 받으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연차 전공의는 외래 환자나 병동 환자 대상으로 RTMS라든지 아니면 VR 기기 이용한 인지행동 치료나 노출 치료도 저희가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엔트라나자 에스케타민 치료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 세브란스에 특화된 정신과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ICU 케어를 받고 나오신 환자들에 대해서 포스트 ICU 신드롬에 대해서 팔로우업하는 프로그램을 주 1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성방을 경험하셨던 환자분들이 이후에 좀 어떤 상태에 좀 있으신지, 다른 선망이나 아니면 불안, 우울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겪고 계신 건 없으신지 저희가 미리 확인하면서 좀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납병원이나 미드클리닉처럼 아니면 조현병 환자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사회성이 조금 증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께는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좀 보다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국입니다. 저희 일산병원 정신과에는 연차별로 2명씩 총 8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고 개방병동과 보호병동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산병원에서도 다른 센터들과 비슷하게 입원 환자, 외래 환자, 응급실 환자의 진료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큰 틀은 신촌과 강남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일산병원에서는 신촌, 강남과는 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산병원에서는 강남과 마찬가지로 만성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 4회 납병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2년차가 납병원 담당일을 맡아 하루 한두 시간씩 그룹 치료, 정신건강교육, 개별 회진 등을 진행하고 교수님과 상의하에 투약 조절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급성기가 끝난 뒤에도 재활을 통해 사회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산병원에서는 병동 내에서도 다양한 액티비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실 회의, 그룹 치료, 심리극, 미술치료 등 간호사 선생님들과 사회사업팀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공의들이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외래에서는 조현병, 공황장애, 수면장애, 강박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병원에서는 ECT, 즉 정기경련요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신촌, 경남, 일산 각각의 센터에서 저희 전공의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는 다 보여드리지 못한 보람있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정신과 전공의 생활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속 주인공입니다. 네, 저는 정신과 3년차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서 강재인 교수님께서 저희 과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조금 더 전공의의 입장으로서 저희 과를 지원하게 될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발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아까도 소개가 된 저희 우국 선배님들이시고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인을 받아서 집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 본과 2학년에 이제 정신과 수업을 들으면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실습도 하고 학생 인턴도 정신과에서 돌게 되면서 지원해서 전공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환자들을 볼 때 저희 과는 특히 뭐 랩이나 영상 결과나 뭐 이런 걸로 진단을 객관적으로 하는 과가 아니어서 환자가 왜 저렇게 힘들어 하는 걸까, 또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되게 좀 재밌어 보였고, 또 저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좀 다 이해하고 처음에는 잘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저래서 힘들었구나 이렇게 좀 공감이 되는 순간 느껴지는 어떤 희열도 되게 매력이 있었습니다. 진단 및 치료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고 늘 어떤 진단인지 무슨 치료를 해줘야 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진행을 하는데, 그런 컨센서스를 이뤄가는 과정에 즐거움도 있었고, 약물이나 면담 치료, 인지행동 치료, 신경조절술, 전기경련 치료와 같이 치료법도 다양한 것과 질병의 원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또 과에 좀 연구 활동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매력을 많이 느껴서 제가 정신과에 지원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정신건강학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전공의 생활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들으신 대로 6명의 전공의가 나눠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되고, 저희는 3개월을 1텀으로 해서 1텀 동안 그 한 교수님 밑에서 수련을 받게 됩니다. 저희 정신과에서 쓰는 교과서 DSM을 한두 장 넘겨보시면 옆에 이제 다양한 진단명들이 소개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시기, 강박, 트라우마, 중독, 충동조절장애, 성격장애, 노인, 소아 등의 다양한 파트를 4년 동안 중복해서 여러 차례 돌 수 있고, 4년 동안 수련받게 되면은 이 DSM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진단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매 텀을 시작할 때마다 모든 전공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텀을 좀 진행하면 좋을지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자료들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 여기 담당 파트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1년차 선생님들은 특히 입국하고 나서 아직 정신과적으로 아는 게 많이 없고 또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항상 같은 교수님 아래 같은 파트의 고년차 선생님들과 페어링을 이렇게 최대한 시켜주려고 이렇게 파트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고년차 선생님과 같이 회진이나 입원 환자 매니지, 또 어떤 지식적인 부분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별표 치신 부분 보면은 항상 저희는 뭐 아랫연차 선생님들이 윗연차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이렇게 막 화를 내지 않을까, 이거 모른다고 뭐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뭐 누구나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뭐 모른다고 화내거나 혼내지 않고요. 차라리 애매하면은 그냥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또 알려주고 그렇게 좀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수련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 2, 3, 4년 차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1년차, 2년차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나 뭐 당직 이런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게 되고 3년차 같은 경우에는 외래 환자도 조금 보고 학생 교육이나 정신분석 치료, 인지행동 치료, 뭐 연구 및 논문 작성도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시기고 4년차에는 이제 보드시험 준비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연차별로 주된 업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연차가 함께 조금씩 일을 다 나눠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또 저희 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과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1, 2년차 생활은 솔직히 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돌이켜봤을 때 아직도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일단 입원 환자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저희 과는 신환이 오면은 그 사람의 좀 인생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다 들어야 돼서 한두 시간 동안 면담도 하고 뭐 입원 환자들 개개인당 한 30분 이상씩 면담도 하고요. 환자들이 뭐 증상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매일같이 우울하다고 호소하면은 저희 마음도 같이 좀 지치기 마련이고 증상으로 인해서 액팅아웃 매니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뭐 환자뿐만 아니라 발표도 해야 되고 당직도 해야 되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실질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2년차 때는 이제 내과, 외과 등 이제 다른 과 동기들은 환자의 바이탈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뭐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좀 회의감이 들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3년차로 근무하고 있고 좀 돌이켜 봤을 때 좀 정신과 전공의 생활은 좀 계단식 성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3년차 때쯤 되면은 이제 기본 업무에는 익숙해지고 자기가 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심화 공부를 하는 시기인데 아무래도 좀 시간적 여유도 조금 있다 보니까 그리고 경험도 많이 누적된 덕에 환자를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교과서나 논문을 찾아보면서 좀 더 어떤 부분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치료나 면담에 자신감도 붙고 그만큼 환자들하고 갖는 시간도 많아지면서 치료 결과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여러 다른 과 의사나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다 마음이 힘든 분들이고 특히 암병동에 계신 환자들이나 수술 환자들은 그만큼 저희가 정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줄곧 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환자들을 협진을 보러 가거나 입원 환자들한테 한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당시에는 이게 과연 도움이 됐을까 이렇게 고민도 됐었는데 나중에 외래나 나중에 찾아뵙게 됐을 때는 그때 정말 많이 고마웠다 이런 말을 환자분들한테 듣게 되면은 좀 보람도 많이 느끼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의국원들끼리 늘 농담 삼아서 서로가 서로의 진단을 내려주고 적응 장애가 왔구나 이런 농담도 서로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취약하고 내가 이럴 때는 이런 행동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어떤 점들을 조심하고 어떻게 지내야 돼야겠다 이렇게 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좀 어떤 분들이 왔으면 좋겠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일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공감해주고 격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보고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데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 한편으로는 그러한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이렇게 좀 나와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분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모든 과에 가더라도 힘든 순간이 있고 때로는 좀 지치기도 하고 질리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재미가 있고 즐길 수 있는 과를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희 정신과라는 학문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저희 과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